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관하여 학습을 하겠습니다. 함수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함수의 뜻을 설명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함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빨리 달려봅시다. 어떻게 되죠? 자전거를 하고 빨리 달으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기저항이 커지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자형 언어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빨라질수록 공기저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속력이 빨라질수록 공기저항이 커진다. 속력을 이렇게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공기저항을 이렇게 적어보면 기호로 사용하면 속력이 커질수록 공기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속력과 공기저항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합니다. 자, 속력과 공기저항의 관계, 속력이 변화하겠죠. 자전거를 타고 가면 처음에는 늦다가 점점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속력의 변화가 있을 테고 속력이 빨라지면 공기저항도 빨라지겠죠. 아니, 공기저항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공기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속력도 변화하고 공기저항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변화하게 되면 속력의 변화라는 것을 뭐라고 하게 되냐면 속력의 수량이 변하는 거죠. 공기저항이 변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기저항의 수량이 변화합니다. 전부 다 수량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속력에 대한 수량이 변화하고 이쪽에서는 공기저항에 대한 수량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물론 변수는 변하는 수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속력이 변화한다. 그래서 이것을 변수라고 할 수 있고 공기저항이 수량이 변화한다. 이것도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을 x라 하고 뒤에 있는 것을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속력의 수량 변화를 x, 공기저항의 수량 변화를 y라고 한다면 x값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y값도 변화하죠. x가 변화하면 y도 변화하고 x가 또 변하면 y도 또 변화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x값의 변화에 따라서 y값이 변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를 그냥 함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x가 변화해서 그에 따라서 y가 변화한다고 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또는 y는 x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y는 x 함수는 이것은 중학교 버전이에요.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x에서 y로 함수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y는 x 함수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x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y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y는 x 함수라는 말보다 x에서 y를 함수라는 말이 훨씬 더 친근감이 있겠죠.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고.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y는 x 함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y는 fx, y는 fx. 자, 함수가 0으로 뭐가 됩니까? 펑션이죠. 그래서 앞에 자를 따가지고 함수라고 합니다. 펑션. 그래서 f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x에서 y를 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고등학교 가서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은 중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자 디리클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x가 주어질 때 이에 대응하는 y가 반드시 하나 주어질 때 이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즉 함수는 간단히 말하면 x와 y의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함수는 첫 번째 x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y의 변화. 요것이 반드시 하나 쓰기 합니다. 그래서 x와 y의 1대1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x가 속력의 변화고 y가 공기 저항의 변화이니까 속력의 변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있겠죠. 이에 따른 y 공기 저항의 변화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x에 1, 2, 3, 4가 있다고 하면 y는 2, 4, 6, 8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x집합, y집합, 집합이라는 수학 용어는 고등학교에서 사용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 모이는 거죠. 모여 있는데 1, 2, 3, 4가 모여 있고 y는 모여 있는데 2, 4, 6, 8이 모여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2라고 해봅시다. x가 2일 때 y가 4라고 해보고요. x가 3일 때 y가 6이죠. x가 4일 때 y가 8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값이 하나 있을 때 또 x값이 변화할 때 y값도 x값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되어 있고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y는 x의 함수가 됩니다. 함수는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x 변화에 따라서 또 y도 변화하는 거, 이것이 함수고, 두 번째 자 x와 y의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와 y의 대응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x가 2일 때 y는 2, 2일 때 4,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2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x와 y의 대응 관계는 y는 x의 2배다. 이것을 식으로 쓰면 무슨 사람 없겠죠? y는 2x가 되겠죠. 이런 것을 x와 y의 대응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는 여기 x와 y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y는 2x 이런 것을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1일 때 y는 2가 되겠죠. 또 x가 2일 때 y는 몇입니까? 4죠. 하나 더 적어 보겠습니다. x가 3일 때 y는 6이 되겠고요. x가 4일 때 y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응관계가 y는 2x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수식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x가 1일 때 y가 2인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2의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 4는 어떻게 됩니까? 2의 함수값이 되겠죠. 6은 3의 함수값이 됩니다. 그럼 8은 4의 함수값이 되겠죠. 자,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 4의 함수값.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고요. 수학은 기호를 사용하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나면 이렇게 씁니다. F1은 2. 요건요. F2는 4. 또 F3은 6. F4는 8. 이렇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용어는 다 있습니다. 2, 4, 6, 8의 값을 다 합한 것을 우리가 2, 4, 6, 8 전체를 통틀어 우리가 치역이라 하고요. x를 정의역, y를 갖다가 우리가 공역이라 하는데 그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학교 과정, 저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뜻만 알면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함수식, 그 다음에 함수값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식이 y는 2x가 되겠고요. F1은 2고 F3은 6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y는 2x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합니다. 그래서 y는 fx라고 하니까 요것을 y하고 fx 같은 거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적어보면 이 말은 무슨냐면 함수식에서 이 말의 의미는 뜻은 어떻게 되냐면 함수식에서 x에 2를 대입하면 y는 2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의 의미는 x가 1일 때 y가 2라는 뜻이고 이것은 x1 즉 1의 함수값은 2라는 것을 기호로 나타낸 거고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함수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가 2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서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y가 x에 대한 함수인지 말하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y는 x의 함수 또 기호로 쓰면 이렇게 한다고 했죠. y는 fx 이게 되겠습니다. 이 말의 함수의 뜻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함수의 뜻은 x와 y의 1대1 대응이 되겠고요. x 변화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값을 따져보면 되겠죠. 1번이요. 초속 xm로 움직이는 무빙워크에 서서 120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y다.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어떻게 했냐? x를 해보고 y를 해보면 그러면 x 값이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초속 xm로 움직이는 무빙워크에서 120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y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120m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에 따라서 어느 시간이 되면은 120m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x에서 y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한데요. 그 다음에 2번이요. x월이면 이게 x고 이게 y라고 한다면 1월에 태어난 학생이 10명이라고 해볼까요? 2월에는 3명 해가지고 12월에는 5명 이렇게 반드시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x에서 y로 1대1 대응이니까 2번도 함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자연수 x 배수 y 그러면 x가 있고 y가 해볼까요? 자, 2의 배수 뭡니까? 2, 4 엄청 많죠. 그 다음에 3 자연수 상호 배수 3, 6 자, 이것은 x에서 y로 뭔가 있었는데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3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자, 1번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이렇게 하면 되죠. 직접 해보겠습니다. 초속 1m로 움직이려면 120m 이동하려면 몇 초가 걸립니까? 120초 걸리겠죠. 초속 10m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12초밖에 안 걸리죠.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니까 x 변화에 따라서 y가 변화하고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1번은 함수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요 말의 의미는 함수식의 식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y 값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함수가 f1번 fx가 3x니까 f-2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뭐 간단하죠. 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fx는 마이너스 x분의 12니까요. 그러면 f-2는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12니까 몇이 됩니까? 6이 되겠네요. 3번이요. fx는 2x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이컵 1개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11g이라고 한다. 종이컵 X개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Y라고 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그럼 이걸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X가 되겠고요. Y가 되겠고요. 자, 1개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얼마 생깁니까? 11이 생기죠. 2개를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개를 생산하면 어떻게 되죠? 11X가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함수식은 Y는 11X가 되겠네요. 그래서 Y가 바로 fx니까 그래서 1번 fx는 11x가 됩니다. 다음 2번이요. f50을 구하여라. 그 말은 뭐 간단하죠. fx가 11x니까 여기다가 50을 넣고 여기도 50을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11 곱하기 50 그럼 몇이 되냐면 55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냈죠. 이건 벤 다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벤 다이그램은 아니고 집합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림인데 이것을 실제로 그래프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 자, 그러면 아까 말한 y는 2x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x 값이 1, 2, 3, 4일 때 1, 2, 3, 4일 때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보면 x y가 있겠네요. 1, 2, 3, 4일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가 되겠고요. 여기가 4, 여기는 6, 여기가 8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x값이고 y값이 순서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2, 4, 그 다음에 3, 6, 5, 그 다음에 4, 8이죠. 그 다음에 4, 8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좌표평면에 그리게 되면 여기가 1, 2, 3, 4, 1, 2, 3, 4, 5, 6, 7, 8이니까 여기시 여기가 되겠고요. 2, 4가 여기가 되겠네요. 3, 6이 좌표평면상에 여기가 되겠고 4, 8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순서상 x, y를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걸로 한번 다시 가보면 여기 지금 저희가 함수식에서에 대해 설명을 했죠. 여기서 함수식의 y는 2x라고 했는데 이 함수식이 1차이면 뭐라고 됩니까? 1차 함수가 되겠고요. 만약에 함수식이 2차면 2차 함수 이렇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수식이 1차식이면 이 함수는 1차 함수라고 하고요. 함수식이 2차면 이 함수는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프도 다시 보게 되면 여기는 함수식이 y는 2x 함수식이 몇이냐면 1차식이죠. 그러니까 함수식이 1차식이니까 요것을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함수식이 2차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2차 함수 그래프는 3학년 때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라고 그랬죠. x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 할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그러면 순서상을 나타내면 되겠죠. 첫 번째 f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몇입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함수값을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네요. 0, 0은
마이너스 0이니까 0이 되겠네요. 이걸 마이너스 0 그럼 2 안 가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0일 때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1일 때 마이너스 1. 2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일 때 마이너스 2. 자, 요것을 그래프를 그려 했으니까 나타내 보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여기가 자, 뭐가 지금 여기 좀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2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2,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이고요. 0, 0은 여기가 되겠고요. 1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되겠네요. 2 마이너스 2는 여기가 되겠고요. 다음 좀 복잡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fx는 2x-1에서 f2a, fp-5일 때 ab 값을 구하여라. 이게 뭐 함수값이죠. 함수값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x에 2를 대입하여 y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죠. 어디에다 대입하냐면 함수식이죠. 함수식에서 x에 2를 대입해서 y를 구하여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가 함수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뭐 안 적어도 되겠지만 그럼 이렇게 해보면 뭐 간단하죠. x 대신에 2를 넣으라는 얘기죠. 여기 몇입니까? a죠. 그러니까 여기가 a는 몇이 됩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요. fb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x 대신에 b를 넣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b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2항하면 2b가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따라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수값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한 개에 500원인 과자 X개를 산다. 그리고 1,000원이 아니라 만원이네요. 만원을 지불하였을 때 받는 거스름돈을, 자, 그럼 거스름돈은 어떻게 됩니까? 거스름돈은 돈이 얼마입니까? 만원이죠. 만원에서 무엇을? 과자값을 뺀 거죠. 과자는 어떻게 합니까? 500원인 과자 X가 하니까 과자값은 어떻게 됩니까? 500X가 되겠네요. 거스름돈을 Y라 하겠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만 마이너스 500X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Y는 마이너스 500X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Y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00x 플러스 만. 물론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강추고 이것은 비추입니다. 그 다음에 F4를 구하여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y는 fx라고 그랬죠. 이것은 정의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y 대신에 fx를 써보면 알죠. 마이너스 500x 플러스 그래서 f4를 구하라는 얘기는 x에 4를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 곱하기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게
2000인가요? 마이너스 2000 플러스 만이니까 8000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